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강의를 잘 풀어주실 김지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벚꽃이 아름다운 4월 레버리지와 함께할 R&D 강사 김지훈입니다. 4월의 도서 레버리지 부제목으로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론 무어는 대학 시절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원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주황색 첫 장을 보겠습니다. 서평입니다.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스피치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인생을 바꿔줄 위대한 책이다. 우리는 더 쉽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책인지 주황색 종이를 넘어 차례를 보겠습니다. 총 4개의 주제와 20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에게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써주셨는데요. 1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당신은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고 직관적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리더이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페이지. 첫 번째,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네, 아래 내용은요, 어느 직장인의 예입니다. 봅은 1억 8천만 원의 고액 연봉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본인의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비용으로 이 업체에 3,750만 원을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봅은 1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챙겼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자는 글을 승진시키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냉혹한 현실은 어떤가요? 네, 법을 해고하고 구조적인 명분으로 아웃소싱해 버리겠죠. 회사는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네,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아래쪽에 붉은색 글씨. 휠체어탄 백만장자가 부러운가? 무슨 말일까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건강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득을 위해 어떤 것을 잃고 있을까요? 건강한 백만장자를 위한 레버리지 2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최우선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2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요.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기쁜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 법칙. 네, 뭐가 있죠? 지금까지 받은 모든 교육과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평생 들어온 단어. 뭘까요?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말 아닌가요? 회사와 조직을 위해 가족과 나를 희생하라고 배우고 살아왔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고비했던 아웃소싱,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제도권, 공공기관, 기업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해고하거나 처벌하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는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25페이지, 네,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고객과 맞닿을 수 있다. 우리 유산화도 전 세계를 원서버로 운영하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맨 아랫줄 한번 보실까요? 삶은 오롯이 당신의 권리다. 삶은 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 28페이지 중간 부분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겠죠. 네. 29페이지입니다.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영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이고요.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직종은 고용된 CEO와 고위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 등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요, 중개인은 제품을 만들지 않죠.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백만장자들이 31페이지 넷째 줄 볼까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고 합니다. 네. 3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부모님 세대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숙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33페이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네, 이 부분은 무엇 부분인지 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산업 발전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기술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네, 여기서 무용지물이 된 기술 또는 경제 흐름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직종이 있을 텐데요. 요새 AI 나와 있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종으로는요, 보험 설계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 은행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무인열차 많이 있죠? 기관, 기관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 그리고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온라인몰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전주님 등이 있겠죠. 3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는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노동자는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것 대부분은 생산수단의 소유주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부를 위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초과 근무를 했더니 세금을 더 내고, 네. 그 다음을 볼까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더니 뇌졸중과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만 높아진다고 합니다. 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아래 세 번째 줄. 이제는 고용주, 사회, 외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 시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삶이다.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력을 발전시킬 잠재적인 고객이 많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자유와 창의성으로 가득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일. 뭐죠? 네, 바로 유산화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리더님의 유산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모방하라. 네, 3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생각나지 않나요?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무지 공감이 됩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문제는 그것을 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일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예,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더,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예, 3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장으로 또 볼까요? 예, 저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불균형한 삶에 빠져 있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요, 시계추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 예, 41페이지입니다. 어,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성공을 이룬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비전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일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준다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시계추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갈 뿐이다. 일과 삶의 시계추를 통제하기 원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초점을 명확히 하라. 가치 있는 을 찾아 모든 사람들의 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버릴 거 많죠, 우리.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42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목표를 세우시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예, 맞추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하라. 예, 무엇을 포기할지를 파악하라니까 43페이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싫다고 말하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일과 삶의 경계선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볼게요. 예, 당신의 직업이 미래의 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직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줄 테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 예, 정말 부럽습니다. 두 번째 45페이지입니다. 예, 회사도 집도 편안하지 않다. 이거 참 어떡합니까? 이분. 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고 있다. 네, 주변에 적절한 코치와 멘토를 두는 것은 레버리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발전하도록 돕는 훌륭한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 4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6개월 간격으로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스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비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6개월마다 점검하면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 네, 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땀이 모든 걸 이루어주지 않는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한다고 레버리지를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중간 부분 볼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자원,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법을 숙련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네, 48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요. 예,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혼자 일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저자분의 실패 경험 부분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네, 아래 단락을 보시면 네, 보통 사람은 갖가지 생활비에 시달리고 대출금을 갖고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레버리지를 적용하지 않을수록 다른 사람의 레버리지에 휘둘려 결국 더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삶은 레버리지하거나 레버리지 당하는 양자택일 수밖에 없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올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레버리지 라이프 궁금해지죠? 매주 이 책과 함께 저를 만나시면 예, 알 수 있습니다. 네, 1장 마지막이네요. 예, 자기 방식의 삶 51페이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는가?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53페이지, 네,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예, 영어가 써 있죠, 갑자기? 예, 이제부터 설명할 BBK, IK를 기반으로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B, 가치입니다. B, 비전이고요. K, 핵심 결과 영역, I,
소득 창출 업무, K, 핵심 성과 지표 전략이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이 5가지를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54페이지 첫 번째, 가치입니다. 가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55페이지요. 아래 순서대로 가치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은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치의 목록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목록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2-3번 읽고 기억하는 데는 겨우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행한 지 몇 주일 후면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속에서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될 겁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59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목록에 있는 가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재의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가치를 재조정하는 의식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당신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 원하는가? 이러한 비전은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당신이 혼란, 갈림길, 선택, 좌절, 전환점, 과도기에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삶의 로드맵입니다. 네, 아래에서 두 번째요. 비전은 삶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어떤 목표의식도 가질 수 없다. 꼭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네, 62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이다. 어떤 어려움도 비전의 힘으로 우리 이겨내길 바라고요. 네,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요. 비전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 비전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가치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죠. 네. 하루빨리 당신의 가치, 비전과 가치를 일치시키고 재조정하고 수정하라. 이렇게 써 있네요. 세 번째, 핵심 결과 영역입니다. 핵심 결과 영역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기업, 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몇 가지다. 그 몇 가지는요. 네, 6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상사는 나에 대해 무관심하다. 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비현실적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네, 이러한 걸 갖고 있을 때는요, 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들에게 높은 가치를 가진 업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네,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창출 업무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레버리지하고 시간, 분초, 단위의 수익을 최대화한다. 쉽게 말해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 분야입니다. 네, 68페이지요. 핵심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실수를 줄여주고 레버리지를 최적화하는 지표입니다.
69페이지 중간 부분 볼까요? 네, 핵심 성과 지표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의 운영이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핵심 성과 지표를 참고하고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테스트하고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요. 핵심 성과 지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분께서.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 도서를 읽어라.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예, 그로잉업에서 예, 선정하고 있는 엄선된 도서들이 있죠. 예, 그 도서를 읽어보시는 걸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라. 예, 무슨 얘기일까요? 스폰서님께 질문하면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기존 핵심 성과 지표를 분석하라. 네 번째는 구성원에게 예, 설문조사를 실시하라. 마지막 부분 72페이지입니다. 예, 돈 되는 사회공헌. 네, 이 부분은 뭘까요?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즉, 공헌이다. 네, 73페이지 중간 부분 볼게요. 최고의 선수는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열정과 목표, 희망과 즐거움을 준다. 여기에서 최고의 선수는 최고 리더로 한번 바꿔볼게요. 최고의 리더는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열정과 목표, 희망과 즐거움을 준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생각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최고 스폰서님, 두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지 않을까요? 네, 역시 최고의 우리 스폰서님이십니다. 7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아래서 네 번째. 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라.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성장과 발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2장 새로운 부의 공식 젊은 게으른 백만장자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지훈 강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헬라첼 줌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북트레이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